이분들이 제일 생각이 나는데 네, 그렇죠. 현실판 스카이캐슬 하면 이분들 손지창, 오연수 부부예요. 네, 이분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주까지 하셨어요. 그래요? 네. 21세기 맹모 삼천 지교조 손지창, 오연순 부부는요, 두 아들을 위해서 연기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연기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2014년이죠.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어바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 손지창, 오연수 씨가 이렇게 가족끼리 다 같이 떠난 이 어바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죠? 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어바인이라는 지역은요, 한마디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꼽히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환경도 환경이고 약간 엽서에 나올 듯한 약간 그림 같은 풍경이 있고요. 그리고 휴양지에 나올 듯한 온화한 기후 덕분에 부유층이 선호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실제로 저희 이제 지인들이 지금 아이 셋을 거기서 이제 키우고 있는데, 아파트 안에 수영장이나 이런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실내 수영장 있잖아요. 실외 수영장으로 엄청나게 커가지고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건강하게 운동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한다면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환경적으로 좋더라고요. 사시사철 뭐 따뜻한가 보죠. 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 미국 대입 학력고사 성적으로 한 1, 2위를 다툴 정도로 미국의 8학군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중간주택 가격이 한 53만 불, 한화로 한 6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1년 교육비로 한 3,5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정말로 미국의 스카이캐슬이라고 할 만하죠. 네. 네, 손지창, 오연수 부부의 두 아들은요, 연예인 자녀 중에서도 상위 1% 엘리트라고 합니다. 일단은 미술 쪽에 재능이 있는 수재인데요. 첫째 아들은 세계적인 미술대회에서 수상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손지창 씨가 직접 올린 글인데요. 큰아들 성민이의 작품이 17회 홀로코스트 아트 앤 라이팅 콘테스트에서 미국, 캐나다, 남아공 등의 350여 명 중 7등 안에 뽑혀서 상을 받았다라고 글과 함께 사진을 올리면서 엄청 뿌듯해하셨습니다. 진짜 손지창 씨가 너무너무 기뻤나 보네요. 아내 있는 오연수 씨 반응은 어땠나요? 성격 같은 반응이 나왔는데요. 오연수 씨는 아들이 세계적인 이 미술대회에서 수상한 것에 대해서 난 미술 쪽에 소질이 없다. 남편을 닮은 것 같다. 남편이 좀 꼼꼼한 성격이다라고 덤덤하게 또 이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예, 또한 최근 첫째 아들이 그 미대에 진학해서 컴퓨터 그래픽을 전공한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한 방송에서 절친 그 이혜영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의 실력이 엄청나다라고 자랑을 했더니 오연수 씨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약간 겸손한 태도를 보였어요. 엄마가 약간 바뀌었어요. 엄마가 보통 자랑 많이 하는데, 예. 어떻게 아들 둘을 다 미술 수재로 키웠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미술 공부를 위해서 미국으로까지 아예 그냥 가버린 거잖아요. 네. 특별한 교육법이 있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특별한 게 없는 게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연수 씨의 교육관이요. 공부 좀 못하면 어떠냐, 행복하면 된다 라면서 이제 애들이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냥 자라고 한대요. 이런 자유를 보장해주는 게 오히려 애들의 그 능률을 끌어올려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뭐 첫째 아들은 미술학원, 둘째 아들은 뭐 수학학원만 보내고 있는데 아빠가 학원을 보내지 말라고 하더라. 아이들은 수재지만 교육에 강압적인 부모는 아니에요라고 말을 합니다. 네. 아니, 교육비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율적으로 교육을 할 수가 있을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나 같으면 아주 감시하고 눈을 돈 얼마나 그냥 들어갔는데. 이런 돈땡이들 똑바로 공부 안 하냐고 할 텐데. 예. 네, 맞아요. 대부분의 부모가 그런데 손지창, 오연수 부부는 돈보다 가족의 추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 또한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요즘 초등학교 앞에 가면은 학교 시간에 노란색 차들이 쫙 서 있어요. 학원차들이. 보통 초등학생들이 한 3개에서 4개 정도 학원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건 또 아닌가 봐요. 네. 근데 과연 그 교육적으로 네. 아버지가 자신의 직업까지 포기하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어디를 뭐 미국으로 이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자기 직업을 포기했다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나중에 아이들에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정말 정영진 편집장님의 말처럼 그 오연수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 가는 게 꼭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했다기보다는 미국에 가서 내가 누구 아들인지 모르는 사실, 내가 오연수 손지창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는 이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연수 씨도 부모님이 연예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았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이외에 또 다른 스타는 누가 있을까요? 네, 김남주 씨예요. 김남주 씨 자녀가 유명 사립학교에 다니는데요. 그중에서도 성적이 상위권에 속한다고 해요. 근데 김남주 씨 교육에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인데요. 이 하브루타 교육의 핵심 키워드는 대화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도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그걸 끊임없이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아이의 사고력도 높아지고 무엇보다 부모와 친밀감이 높아져서 정서적으로도 아주 좋다고 해요. 저는 배우 정진영 씨요. 네. 정진영 씨는 교육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기 전부터 아이들이 이제 대안학교 보낸다고 저 인터뷰 때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막 공부만 하기보다는 대안학교에서 오히려 돈은 학습비는 더 많이 들지만은 그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좀 인터뷰 멘트 받을 때 전화를 했는데 해외인 거예요. 근데 아이들과 같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때가 근데 학기 중이었어요. 근데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여행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학교에다 얘기를 하고 아이들과 여행을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정진영 씨 서울대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볼 때 내가 볼 때는 아이들과 이렇게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맞는 교육법이다 생각을 하니까 그대로 실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 아이가 서울대에 또 입학을 했어요. 네, 아니 제가 2년 전에 이제 칸 영화제 가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때도 똑같이 이제 다 학부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학 누구 갔냐 하는데 정진영 씨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 고3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냥 갔다고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서울대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말을요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사실 그냥 애가 그냥 잘해서 간 건데 고3 학부모한테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 거 되게 실례라고 다음부터는 딴 사람들한테 그걸 물어보지 말라고 또 조심스러워했어요. 야 진짜 근데 이게 뭐 연애뿐만이 아니라 뭐 많은 분들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관심이 많고 교육법에 대해서 열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이 교육법이 다 다릅니다. 우리 공부의 신께서 조언을 좀 해주시죠. 저는 사실 이 풍문쇼로도 굉장히 훌륭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야기 나온 것 중에도 너무나도 많은 공부거리가 있어요. 아까 뭐 유대인 하브루타 교육, 대화와 토론 중요하다는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우리 했던 것 중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단역이랑 톱스타랑 뭐 대우 차이가 얼마, 뭐 출연료 차이가 얼마고 뭐 이런 걸 딱 보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대화 토론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그러면은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 거지? 이거 더 많이 이제 출연하는 사람은 더 몸값이 뛰는 거고 안 되는 사람은 더 열악한 환경에 안 되고 뭐 강대국은 더 잘 살고 이 아프리카는 영원히 가난해야 되나? 그 원인은 뭐지? 그 해결책은 뭐지? 이렇게 뭐 질문에 꼬리를 물면은 사실 세상 모든 것이 공부가 될 수 있고 전혀 지겹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셨다고 한다면 짧게라도 이렇게 부모 자녀가 아니라도 방송을 보면서도 대화를 보시는 분들이 어쩌면 야, 저 사람들은 애들 교육시키려고 미국을 가는구나, 저 사람들은 뭐 얼마를 쓰는구나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 느끼실 수도 있는데 결코 그 결과가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아이들한테 그만큼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막 슬퍼한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막 미안해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풍문쇼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태생부터 남다른 스타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태생부터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이 계시죠? 네, 바로 배우 차인표, 신혜라 씨 부부인데요. 두 사람 모두 능력자 부모님을 둬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차인표 씨 아버지는 연세대 영문학과 출신인 걸로 유명한데 일단 국내 해운학계 최고로 손꼽히는 해운회사의 창업주 차수웅 전 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1974년 창립 이후에 수출 3천억 달러를 달성을 해서 국내 해운업계
4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아버지 못지않게 차인표 씨의 형 또한 대단한 스펙을 갖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시절 서울시 모의고사에서 1등을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서울대 전자공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이후에는 S기업의 상무로 근무를 했고요. 최근에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교수직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 사업을 안 이어받았네요. 네. 차인표 씨도 안 이어받고. 그래서 더 화제가 됐었죠. 이 아들들에 대해서. 그런데 차인표 씨도 아버지 형 못지않는 그런 학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못지않습니다. 미국 뉴저지 주립대 경제학과 출신이고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모든 걸 뒤로 하고선 배우의 길을 걷겠다고 했고요. 아버지가 이제 본인이 은퇴를 하고 경영 승계를 고민하고 있을 때쯤에 삼형제 모두에 얘기를 했지만은 차인표 씨는 이걸 모든 걸 뒤로 하고서는 자기가 배우의 길을 걷겠다고 해서 또 한 번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네. 신혜라 씨의 부모님 또한 놀라운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아버지가요, 서울대 작곡가 출신이세요. 그래서 티사 어린이 합창단 지휘를 하신 적이 있고요. 어머니는 또 동문입니다. 서울대 사범대 국문과 출신입니다. 신혜라 씨의 어머니는 그 남편의 사업이 어렵게 되자 당시에 낮에는 교수로, 밤에는 별이 빛나는 밤의 작가로, 그리고 다큐멘터리 작가 이렇게 경업을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D 방송사의 1호 여자 PD가 바로 신혜라 씨 어머니라는 거죠. 근데 부모님 두 분 다 서울대 출신이어서 신혜라 씨가 좀 남다른 교육을 받았을 것 같은데, 부모님 두 분이 이제 서울대 출신이라 엄청난 교육을 했을 것 같은데 신혜라 씨 말로는 공부에 대한 어느 강요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에요. 혼자 공부를 하면서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차인표 신혜라 씨는 자녀분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계신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일단 두 사람은 자녀 특성에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들 정민군을 명문 사립초등학교에 입학을 시켰어요. 그런데 입학 후에 교우 관계로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과감하게 홈스쿨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차인표 씨가 아주 현명한 교육법을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요. 1년 동안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님 댁에 가서 농사를 짓게 했대요. 이게 아이가 흙을 만지는데 감성이 아주 좋잖아요.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수영을 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추구하고 지켜보는 게 가장 좋은 교육법이라고 생각한대요. 자, 우리나라에서 홈스쿨링 교육이 좀 생소한 편인데요. 홈스쿨링이 말 그대로 홈, 집에서 하는 거지 부모 스쿨링, 부모가 다 가르친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차인표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잘가요 언덕이라고 동화 작가로 등단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본인이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걸 한 거지 그냥 나는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고 해서 쉽게 한 결정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학생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진짜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홈스쿨링에 진짜 이걸 받는 게 제일 낫거나 아니면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학생마다 이제 달라야 되는 거고, 마치 홈스쿨링을 해서 뭐 연예인들이 다 뭐 이거 많이 한다더라 해가지고 그걸 무작정 따라 하시는 거는 좀 많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부부가 그 아이들에게 뭐 전혀 교육을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아들 정민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약 1,000만 원에 달하는 그 대안학교에 입학을 해서요. 소수정의 프리미엄 수업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신혜라 씨 같은 경우에는 두 딸이죠. 예진 양을 데리고 미국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어바인으로 유학을 떠나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조인희 편집장님, 홈스쿨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가장 최적화된 뭐 교육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케줄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 하나만 놓고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장점은 충분히 있고, 예를 들어 어떤 뭐 영재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학습에 좀 너무 못 따라간 아이들이라면 훨씬 더 이게 또 유리할 수 있을 텐데, 학교에 가는 것으로 이른바 사회적 교육,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등등을 이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아니더라도 이제 그 학교에 다니는 것 자체로 이제 배울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홈스쿨링이 좀 단점이 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홈스쿨링을 하면 이런 여러
집에서 가르치는 거 말고 다른 사회 활동 같은 걸 좀 많이 시킴으로 해서 이런 단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뭐 그런 장점은 뭐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죠. 현재 그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부여에서 이제 박지현 씨가 6남매를 지금 하고 있고 한 명도 안 보냈어요, 박지현 씨가? 예, 그 과거에 했던 이제 사람들이 배우 김소연 씨, 보아 씨가 홈스쿨링을 했었군요. 예전에. 그래요. 예.